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우리 정비하는 거 요거 새벽 컴퓨터 교실에서 처음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센터에서는 했었지만은 그래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지난주에 공부방에 가보시면은 여기 PC 정비해가지고 1주차 강의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은 요거 한번 좀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 그 PC 정비 자료실 또는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건데요. 요 PC 정비 자료실에 오시면 제일 꼭대기에 CPU G 시스템 사용 확인하는 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X32라고 되니까 32비트 버전이에요. 저는 64비트 버전이기 때문에 64비트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참고로 이 강의실 컴퓨터는 32비트입니다. 근데 강사 컴퓨터는 64비트를 설정해 놨는데 32비트로 작동시켜도 돼요. 저는 64비트 컴퓨터는 32비트로 돌려도 되고 32비트 윈도우는 64비트 프로그램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32비트로 여러분 실행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해서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 그럼 자동으로 이 CPU-G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니까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좀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기를 스마트폰용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CPU-G라는 앱을 깔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내 스마트폰에 사양이 나와요. CPU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센서는 어떤 것들이 작동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기 CPU-G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용 CPU-G 프로그램이에요. 얘를 돌리면은 제 거는 코어가 4개 있다라고 나오고요. 쿼드 코어. 그 다음에 뭐 장치, 시스템, 안드로이드 버전이 어떤 게 깔려 있는지 그런 거, 또 센서가 어떤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센서 이름도 되게 복잡해요. 마그네틱 필드 센서라는 것도 있네요. 마그네틱 필드 센서는 뭐야? 자기장 센서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도 센서 있고, 여기 스마트폰을 제 여기 스탠드에다 갖다 대니까는 룩스가 나오네. 뭐 80 룩스 이렇게 뜨네요. 자, CPU-G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렸을 테니까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에 가셔서 새벽 컴퓨터 교실 지난주 1주차 했던 거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올 테니까는요. 그 다음 볼게요. 지난 시간에 SSD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게 써있네요. 그렇죠? 자, 25쪽 한번 보세요. 25쪽. 25쪽에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의 발전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래픽 아답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글리시 발음으로 아답터라는 거 있잖아요. 아답터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물체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답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PC 본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내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모니터로 연결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니터로 연결해서 보려니까는 어떤 장치를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래픽 어댑터라 그래서 그래픽 카드란 말을 안 쓰고요. 그래픽 어댑터라는 말을 썼는데, 본체라고 하는 메인보드, 본체라는 덩어리하고 모니터라는 덩어리하고 서로 형태가 다르니까 어딘가에 연결해서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래픽 어댑터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즉 본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화면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우리야? 모니터 그러죠. 모니터. 모니터란 뜻이 뭐예요? 감시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예. 과거에 대형 컴퓨터나 슈퍼컴퓨터 이런 데서는 모니터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화면이라 그랬어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PC라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니까 나 혼자 내가 다 쓰는 거지만,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따로 사용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는 지금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자용을 우리는 콘솔이라고 불러요. 콘솔. 그리고 사용자는 단말기, 터미널이라고 불렀어요. 본체는 하나인데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연결했을 수도 있고요. 본체 하나를. 그러니까 본래 컴퓨터는 그렇게 쓰는 거였어요. 본체 하나를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가격이 100억이고 200억인데 그걸 어떻게 혼자 씁니까? 여러 명이 나눠 써야죠. 그 정도 경력, 실력은 되니까는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각 대학들도 지금 시스템공학센터라고 하는 카이스트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씩. 그리고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면 되니까. 그러면 수백 대가, 수천 대가, 수천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PC로 넘어오면서 그런 콘솔이나 단말기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그러니까 컴퓨터의 내용을 좀 보자 그래서 모니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을. 근데 그거를 그래픽 어댑터에다 연결을 해서 꽂아 쓰는 건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 있잖아요. CPU. 이 CPU는 뭐냐면 내부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처리하느냐? 자료 처리예요. 자료 처리.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이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숫자 처리예요. 글자 처리. 그래픽 처리가 아니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래픽 처리 기능이 어떻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래픽 처리 기능을 요구하더라 이거죠. 요구. 그러니까 그 그래픽 처리 기능을 요구하려고 보니까는 CPU가 그래픽 처리 능력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안 되겠다. 그래픽 처리 기능을 요구하는데 이게 CPU에서 어디로? 그래픽 카드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CPU가 그래픽 처리 기능을 했었어요. 지금도 잘합니다. 지금도 잘해요. 그런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PC방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것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CPU가 모든 걸 다 처리하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설치해서 꽂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컴퓨터 내부에서의 자료 처리는 CPU가 하고 그래픽 처리 기능은 그래픽 카드가 하더라 이거죠. 이제는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시거나 또는 데스크탑을 사시거나 할 때 나는 게임을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픽 처리 기능이 강한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포토샵을 하고 할 거야, 그냥 포토샵도 많이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래픽 처리 기능하고 상관없이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그래픽 처리 기능이나 게임이나 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캐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픽 카드 기능, 그래픽 처리 기능이 강한 걸 쓰셔야 돼요. 근데 그 그래픽 처리 기능이 강한 애들은 비싸요. 제가 지금 쓰는 건 한 28만 원짜리 76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1080이라 그래서 뭐 100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영상 처리하는 거는 뭐 600만 원, 700만 원씩 하는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쓰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는 분명한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싸죠, 솔직히. 그러니까 PC방을 가는 거예요. PC방 가면 의자도 좋고 화면도 크고 헤드셋도 좋은 거 쓰잖아요. 그랬죠. 왜냐면 말하면서도 게임 하거든. 상대편하고 자기 팀끼리 헤드셋을 연결해 가지고 야 너는 뒤를 공격해, 난 앞을 공격할 테니까 막 의논도 해요.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는 어때요? 게임을 설치도 안 돼. 게임 설치하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안 됩니다. 딱 멈춰요. 그러니까는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래 PC방을 다닐 수밖에 없죠. 자, 25페이지 보시면 그래픽 처리 기능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드디스크 얘기도 하고 메모리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메모리들이 가면 갈수록 소형화되고 대용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용량은 늘어나는데 빠르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안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다? 바로 SSD다. SS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질문인데. 예. 25페이지 거기 그래픽에서 예. 모니터 세대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HDMI 모니터. 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PC 정비 자료실에 오시면은 목록 중에 모니터 3개를 연결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기 20번 자료가 그거예요. 20번 자료. 자, 여기에서 PC 정비 자료실에 오셔가지고 20번 자료가 있거든요. 20번 자료. 20번 자료가 뭐냐? 이게 이제 모니터를 세대 연결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우리 윈도우는요. 모니터 10개까지 지원을 해요. 모니터를 10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역시 여러분들 혹시 병원 드라마라든지 이런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2개를 보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증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모니터를 막 4개씩 연결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에요. 그래픽 카드들인데 이런 그래픽 카드의 뒷면을 보면 백패널이죠. 우리 뒤에 여기 백패널을 보시면 단자가 4개가 보일 거예요. 단자가 요거는 디스플레이 HDMI 단자라는 거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단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VI라는 단자예요. 이런 단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4개가 동시에 사용되는 건지 4개 중에 3개만 작동되는 건지 성능에 따라 약간 달라져요. 제가 본 것 중에 좋은 거 비싼 것들은요 동시에 6개가 지원되는 게 있어요. 동시에 6개. 그럼 그 2개를 꽂으면 12개의 모니터를 연결한다는 얘기죠. 근데 윈도우가 보편적으로 한 10개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니터들 각각 모니터의 특성들이 있어요. 모니터들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모니터 3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옆으로 좌우로. 참고로 보여드리면은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이 강사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니터가 사실은 2개예요.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강사 모니터 하나, 여러분이 보시는 빔 프로젝트 화면 하나.
모니터가 두 개인데 여기 두 개 꽂혀 있어요. 여기 뒤에 하얀색, 검은색하고 두 개 꽂혀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제가 두 개를 따로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화면 따로 여러분 화면 따로 보면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복제 명령을 걸어가지고 똑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해라라고 명령을 걸어놓은 것 뿐입니다. 주로 상담실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모니터를 돌려가면서 앞뒤로 보면서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상담을 안 하잖아요. 앞뒤로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도 키보드 마우스를 하나 놓고, 그럼 만약에 그분이 뭐라고 입력하고 싶으시면 그쪽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고, 또 상담하는 선생님이 또 뭐를 보여주고 싶으면 화면을 띄워서 그쪽 화면 보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했지만 이게 복제 모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로 알겠고,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죠. 단자에다가. 참고로 몇 번 자료냐면은 16번 자료라든지 17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존의 모니터가 요거 하나 있었어요. 기존의 모니터는 우리 컴퓨터를 구매하잖아요. 그 모니터 단자가 단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근데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새로. 얘를 새로 달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새로운 기존의 모니터 단자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고 그래픽 카드를 새로 추가하면은요, 기존 단자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래픽 단자는, 그래픽 카드는요 아주 구형이에요. 특히 요 동그란 거 있죠, 시커먼 거요. 얘는 TV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요 파란색의 아날로그, 그 다음에 하얀색의 디지털을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하라 라고 했는데, 요즘 이런 아날로그 모니터를 안 써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디지털 모니터입니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20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니터 3개를 연결해서 가운데를 중앙 화면으로 쓰시면 돼요. 메인 화면을. 그 게임을 명령을 걸면은요, 모니터 3개에 게임이 쫙 펼쳐서 나와요. 모니터 2개를 쓰면은, 그러니까 왼쪽 거하고 중앙 거를 2개만 쓴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실행하면 한 화면에만 떠요. 근데 모니터 3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옆으로 펼쳐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모니터 하나에만 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임이 3군데 화면으로 펼쳐져서 보이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그런 그래픽 카드인데, 요것이 68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680 GTX 680, 670 이런 모델, 660 이런 모델인데, 금액은 한 20만원대, 20만원 초반에 가는 그런 금액들일 텐데요. 특히 680은 비싸요. 660, 670, 680인데 숫자가 올라가면 비싼 겁니다. 뒷숫자가 올라가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680보다 780이 더 좋고요. 980이 더 좋고 1080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HDMI라는 거가 HDMI라는 단자는 요게 HDMI라는 단자예요. 이게 기수가 어디에 쓰는지 우리 텔레비전 보시면은요, 텔레비전 옆면이나 뒷면에 보면 HDMI라는 단자가 있어요. 그게 영상을 연결해주는 단자예요. 영상을 연결해주는 단자. 여러분 댁에 텔레비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텔레비전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 집 텔레비전 설명서입니다. 저희 집 텔레비전 설명서예요.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텔레비전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장치들하고. 네, 이렇게 있네, 그렇죠? 자, 이게 텔레비전 연결한 지금 그림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흔히 알고 있는 컴포지트, 옛날 VTR 단자들 있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성 수신기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옛날 모델들이고요. 여기는 홈시어터 연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오디오 쪽을 나가야 되겠죠. 광출력 단자 이런 거. 자, TV. LCD TV에다가 뭐를 연결하냐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연결하는데 HDMI로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단자. 거기다가 이 기기를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1번에 연결해도 되고. 근데 1번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1번 DVI라고 써 있을 거예요. HDMI라든지 1번이라고 되는 거. 여기는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2번이나 3번을 써야 돼요. 1번은 PC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셋톱박스 있잖아요. 케이블 TV 보시는 셋톱박스 있죠. 그것이 HDMI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셋톱박스를 통해서 영상과 오디오 비디오가 오잖아요. 그거를 1번에다 연결하면 안 돼. 1번에 들어오면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건 PC용이라서 2번이나 3번을 쓰든지 겉면에는 안 쓰고 뒷면을 쓰겠죠. 그러면 셋톱박스를 통해서 2번이나 3번을 연결하면은 셋톱박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입출력 단자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런 거죠. 그 헤드폰 잭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렇게 연결했는데 그거는 오디오만 들어오잖아요. 비디오를 송출하려면 어떻게 보냈어요? 과거에 VTR을 보내려면 요거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기억나세요? 옛날 VTR? 근데 얘는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하얀색 단자인가? 단자 하나로만 가요. 근데 이제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 하얀색이 오디오거든요. 그게 스테레오고요. 영상이 하나로만 간다고, 노란색. 그렇게 되니까 영상이 VTR 영상이 해상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뀐 게 뭐냐면 컴포넌트라고 해서 컴포지트에서 컴포넌트로 넘어갔어요. RGB 빨강, 녹색, 파랑 세 가지 색깔로 들어가게끔 그것을 연결했더니 케이블이 세 개를 꽂아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텔레비전은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데 굵은 잭을 세 개를 꽂으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HDMI라는 단자 하나를 가지고 비디오, 오디오가 다 송출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텔레비전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자가 많으면 텔레비전이 비싸요. 이런 단자 값이 비싸거든요. 옛날에 반값 TV라고 있었잖아요. 반값 TV. 반값 TV를 보니까 영상은 괜찮은데 뒤에 백패널이라고 하는 데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LG 부사장이 직접 반값 TV를 사가지고 분해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절반 싼 게 아니라 그냥 싼 거다. 왜? 단자 값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갔다. 이 뒤에 있는 단자들이, 이런 단자들이 너무 적게 들어갔다. 그러나 소비자들 중에서 이런 단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비싼 텔레비전을 살 필요가 없다. 반값 TV라고 불리우는 게 그게 낫 거다. 근데 저희 집은 알고 산 거거든요. 이 뒤에 백패널을 보고. 왜냐면 텔레비전 연결해야지, 게임기 연결해야지, VTR 연결해야지, 뭐 USB도 연결해야지, 연결할 게 되게 많거든요. 동시에 많이 써야 되거든. 뺐다 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알고 산 거예요. 저는요. 배워서 이 역할이 뭔지 이런 거를.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니까는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런 디스플레이 포트는 HDMI 단자 가지고 HDMI 포트보다 영상을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디스플레이 포트, D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포트를 또 많이 써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포트 모니터의 경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D섭은 뭐냐면 D섭은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날로그 단자. 아날로그 단자를 D섭이라 그래요. D섭. 요거는 불편해요. 그냥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화는 가능해요. 내 컴퓨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송출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낼 수는 있어요. RGB를 아날로그. 네, RGB로 이제 전환시켜서 하는 젠더가 있어요. 네, 그 젠더를 꽂으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아날로그 모니터로 송출은 되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역으로 송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디지털 TV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TV 쓰시는 분들 있잖아. 브라운관 TV. 그런 분들은 안에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수신할 수 있는 뭔가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 DVI는 영상과 음성을 같이 DVI는 영상만 보내는 거예요. DVI는 영상만 보내는 거고 오디오는 따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는 영상과 비디오, 오디오를 같이 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SD 너무 작게, 더 작게 줄여서 나온다.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가격도 아직은 비싸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거는 아직까지 더더욱 더 비싸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CPU를 어떤 거를 써야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다나와란 사이트가 있을 테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다나와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물들을 좀, 실제 우리가 물건을 못 보더라도 그림을 좀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 다나와란 사이트 있어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가서 컴퓨터 노트북에 가시면 주요 부품 중에 첫 번째가 CPU예요. CPU. 자, CPU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네요. 라이젠 1700 뭐 이런 거예요. 고사양 게이밍 전문 작업을 위한 프로세스래요. 이건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CPU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35만 1,000원 정도 하는데 11번가에선 36만 7,000원 정도 하네요. 네. 이게 CPU인데 라이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3.7기가고요. 코어가 8개래요. 캐시 메모리가 20메가고요. 65W 밖에 안 쓴대요. 오, 저전력이네요. DDR4를 지원하고요. USB 3.1, 그 다음에 뭐 SATA 2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일단은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러면 이 모델을 쓰면 35만 1,000원인데 인텔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인텔 같으면 이건 라이젠 5고요. 이건 라이젠 7인데 i7 7세대가 코드코어예요. 코드코어. 근데 32만원이에요. 근데 얘는 코드코어하고 스레드고 똑같은데 어때요? 20만원이에요. 10만원에 더 싸요. 얘는 이 라이젠 7보다 뚝 떨어지는 성능이에요. 얘하고 비슷해. 얘하고 비슷하다고. 근데 금액대가 어때요? 성능은 같으면서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거든요. AMD가. 저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라이젠 7 35만원, 37만원, 비싸도 40만원인데 요즘 인터넷에서 나온 거 이거 있죠? 이거는 7세대 이거 35만원, 36만원, 37만원 이러잖아요. 이것보다는 라이젠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길래 저렇게 비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이거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코어가 몇 개냐 이거죠. 코어. 제가 지난 시간에 코어는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몇 기통 엔진이냐 이거죠. 얘는 4기통 엔진이에요. 근데 얘는 8기통 엔진입니다. 4기통하고 8기통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엔진이 커야 힘이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사람으로 말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꾼이 8이 있다는 거예요. 8. 얘는 쿼드코어는 4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스레드는 뭐냐면, 스레드는 독립적인 작업을 스레드라 그래요. 독립적인 작업. 엑셀 하라고 하면 엑셀을 할 거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독립적인 작업을 스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코어가 8개인데 스레드가 16개니까 양팔에 물건을 쥐고 일꾼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8인데 동시에 16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 기능이 좋죠. 당연히. 기능이 좋은 거죠.
특히 얘는 되게 저렴하죠. 얘는 인텔 펜티엄이라고 써 있어요. 코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펜티엄이라고만 써 있어요. 이 카비레이크가 7세대 CPU인데 어떤 거는 i7 7세대라고 써 있고 얘는 그냥 카비레이크로만 돼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같은 요즘 새로 나온 7세대 CPU는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예. 요거는 조금 뭐랄까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거나 포토샵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실 분이라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픽 카드를 안 꽂더라도 포토샵이나 그래픽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주로 사무 업무, 파워포인트, 엑셀, 아래 한글, 인터넷 이런 데서는 최고예요. 성능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 많이 써요. 사무실에서 게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코어 수가 작아서 아니야. 이게 캐시 메모리도 약간 약하고요. 캐시 메모리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하는 셀러론이라는 CPU예요. 셀러론. 셀러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성능이 그냥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픽 쪽에, 전문 그래픽 쪽에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일반적인 거는 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애는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어. 게임에 관심이 없어. 즉 PC방에 있는 게임 이런 거라든지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안 해. 영상 편집 안 해. 그냥 나는 인터넷사에 들어가서 동영상 가지고 공부해 이런 거. 그런 거라면 이 컴퓨터로 조립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본체 가격으로 한 30만 원도 안 되면 조립이 돼요. 근데 이런 거로 조립하려면 벌써 CPU만 3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560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걸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나올 때 6만 원대 나왔었는데 지금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8만 원대로 맞아요. 보통 이 셀러론이 가격대가 8만 원씩 올라가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렴한데 유난히 비싸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보통 CPU가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하는 사무실에서는 행정 보는 사무실에서 게임이나 그래픽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 조립했다 그러는데 옆가게에서는 30만 원 주고 했다는데 당신네는 왜 70만 원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알겠습니다. 30만 원에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로 딱 조립을 해 드리는 거야. 근데 컴퓨터 잘 되거든. 인터넷도 잘 되고 다 되거든. 그럼 괜히 70만 원 주고서 바보 아니야? 난 30만 원에 조립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많이 써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사주시면 안 돼요. 학생들은 게임도 할 거 아닙니까? 게임 자체가 아주 얘는 그냥 그래요. 제가 쓰는 노트북이 셀러론 CPU가 달려있는 노트북인데 우리 애가 건축 그래픽을 하는 애인데 얘를 보냈어요.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애가 울먹이면서 왜 이런 컴퓨터를 노트북을 날 줘가지고 학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지 않느냐. 셀러론이고 그게 그건 줄 몰랐다는 거지. 나 이 컴퓨터 노트북 절대로 안 쓸 거니까 나 노트북 새로 살 거야. 그래서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무 엑셀 파워포인트 할 거라면 잘 돌아갑니다. 이상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성능 대비 가격 면으로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29쪽 한번 보세요. 게임용 PC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좋은 거 써야 돼요. 근데 게임도 해야 되고 동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특히 나는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 같은 영상을 편집해야 돼? 더 좋은 거 써야 돼요. 더 좋은 거 써야 돼. 네. 근데 난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윈도우 인터넷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용산에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물어봐요, 직원이. 그러면 그냥 인터넷 할 거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엑셀도 해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뭐 영상도 편집하는 거 요즘 배우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돼. 제일 좋은 거로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인터넷 할 거고요. 그러면 8만 원.
딱 머릿속에 계산을 했는데 게임도 해야 되고요. 그럼 30만 원. 영상 작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60만 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견적 보기가 힘든 거예요. 견적 보기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사세요. 제일 좋은 거. 그렇다고 여기 CPU 비싼 거는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하나가 350만 원이에요. 한 개가. CPU 한 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지. 이거는 서버용이에요. 서버용. 네이버 컴퓨터는 이런 걸 쓴다고. 네이버, 구글 이런 컴퓨터들은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들은 이런 서버용 CPU를 써요. 이걸 제온이라고 해요. 제온. 다 제온 써있죠. 옵테론 이것도 다 서버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죠. 근데 제온 CPU는 처리 능력이 쉽게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어떤 거랑 부닥쳐도 전혀 끄떡 없어요. 우리 컴퓨터는 나 혼자 쓰잖아요. 근데 서버는 어때요? 동시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와서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견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용 CPU는 그래서 좋은 걸 써야 돼요. 개인이 쓰기엔 좀 부담스럽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U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게 좋은지 막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래픽 카드도 별도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AMD라는 회사는 자체 회사에서 그래픽 카드가 나와요. 네, 그래픽 카드 여기 위에 보시면은 VGA라고 써 있어요. VGA. 이 VGA가 그래픽 카드예요. 엔비디아 계열이 있고 AMD 계열이 있는데 이 AMD 계열이 아까 CPU 보셨던 AMD 회사에서 만든 CPU예요.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AMD CPU를 살 거야. 그러면 AMD 계열의 흔히 말하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쓰셔야 돼요. 얘가 궁합이 짝짝 맞아요. 같은 회사 거잖아. 인텔을 쓴다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브랜드를 쓰시면 되고. 여러분 댁에 있는 가전제품은 어디 겁니까? 삼성? LG? 삼성. 예. 저희 어머님은 무조건 금성이에요. 옛날에 지금 LG. LG 아니면 뭐 난리 납니다. 텔레비전을 삼성 거 사다 드렸다가 혼났어요. 당장에 바꿔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왜 LG가 삼성이 왜 금성이 왜 좋습니까 했더니 그게 좋으시대. 그러니까 이제 사시면서 가전제품 처음 장만한 게 LG였나 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가전제품이라는 게 가정이 없었잖아요. 그냥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었는데 전기밥솥을 사보고 이렇게 했었겠지. 근데 LG 제품이 너무 좋았나 봐. 근데 가스레인지도 LG가 있습니다. 근데 가스레인지는 제가 린나이를 사다 드렸어요. 했더니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린나이가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LG도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아직 모르세요. 아시면 난리 납니다. LG 거 안 사왔다고.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삼성 거를 써요. 가전제품을. 냉장고도 삼성 거, 뭐 에어컨도 삼성 거 이렇게. 삼성이 비싼데 왜 그걸 쓰는지 하여튼 글로 가요. 손이 가. 마음이 가고. CPU도 컴퓨터도 잘 모르시면 그냥 인텔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은 비싸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제일 좋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데 나는 AMD를 쓸 거야. 좀 배웠으니까. 그리고 왜 가격도 저렴하자 그랬잖아요.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픽 카드를 쓸 거야? 그러면 나는 라데온 AMD 계열을 쓸 거야. 여기 써 있네요. 모니터 3개까지 지원한대요. 근데 13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3개를 지원하려면 보통 엔비디아 브랜드는 20몇만 원씩 해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래픽 카드 말씀하셨던 그건데, 자, 요렇게 그래픽 카드를 위에서 보내요. 그랬죠? 위에서 보시고 이런 게임도 다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컴퓨터 모니터랑 연결한 단자예요. 오른쪽 여기 시커멓게 보여서 잘 안 보이지만은 자 보시면 모니터 3개가 나타나죠.
그럼 게임이 이렇게 펼쳐져요. 여기 HDMI 단자, 디스플레이 포트, 여기 DVI 단자.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이렇게 단자들이 세 가지가 보통 두 가지 이상은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모니터들은. 그러니까 모니터들도 단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1번 모니터는 여기다 연결하고 2번 모니터는 중간 거 연결하고 3번 모니터는 오른쪽 거 연결하면 영상이 세 가지가 착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티비전처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K. 4K가 뭔지 들어보셨죠? UHD TV 들어보죠? UHD. 울트라 HD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텔레비전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영상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은 HD, 뭐 풀 HD, 그 다음에 울트라 HD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울트라 HD를 UH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HD는 해상도가 1280, 뭐 1080 또는 한 1280 이렇게 얘기가 하고요. 풀 HD는 해상도가 1920, 울트라 HD는 3840 또는 4096 이렇게 돼 있어요. 1920의 2배잖아요. 3840. 4096이니까 이걸 4K라고 하는 거야. K가 1000이니까 4000 해상도다 이거죠. 4000 해상도. 우리 모니터는 1280이에요. 요 모니터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1024고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보는 드라마는 1080으로 오거든요. 1080으로 와요. 근데 풀 HD로 영상을 보면 어때요? 가로 세로 한 2배 더 커지는 거고요. 울트라 HD로 보면 가로 세로가 4배 더 커졌으니까 울트라 HD 영상을 가지고 이 텔레비전으로 HD 영상 16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기가로 이런 광고 같은 거 나왔잖아요. 기가 인터넷. 그런 거 방송할 때 보면 텔레비전 안에 영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게 16개예요. 그러니까 16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르면 그게 큰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드라마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UHD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UHD TV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럴 때 저는 텔레비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상을 컴퓨터로도 보거든요. TV 수신카드 연결해서. TV 수신카드가 UHD가 지원되는 TV 수신카드고 모니터가 UHD가 지원이 되면은 UHD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영상을.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다. HDMI 플러스 디스플레이 포트. 그래서 최대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된다. 요게 이제 그래픽 GPU라고 불리는 회로고요. 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회로들이 붙어가지고 여기 또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을 또 방출하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는 거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상이 깨져요. 깨지는데 오른쪽을 보면 영상이 매끄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딱 대본에 나와요. 아, 이거 성능이 좋은데 이거 하나 살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2기가니까 모니터 세대가 다 UHD가 지원되지는 않고요. 메모리가 좀 커야 돼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가 2기가짜리가 있고 4기가짜리가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4기가, 이건 4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4기가인데 16만원, 20만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니터가 3개, 여기 또 모니터 3개. 요건 2기가. 2기가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4기가 비싸래요. 모니터 5개. 얘 모니터 5개까지 지원이 된대요. 한번 잠깐 볼까요? 모니터 5개 지원되는 브랜드 제품은 또 오래간만에 보네요. 얘는 열이 얼마나 나는지 팬이 2개가 있네요. 팬을 밖으로 열을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열이 이렇게 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면이에요. 컴퓨터 뒤로 나타나는 거. 디스플레이 포트 왼쪽에 2개. 그 다음에 HDMI 단자 2개.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모니터 5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500W 이상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보통 500W짜리 파워 전원 공급 장치를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멈춰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집에서 600W를 꽂아 놓고 쓰거든요. 600W 전력이 돌아가도 견디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아셔야 돼요. 전반적인 걸 아셔야 되지.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CPU를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 거냐? i7이냐, i5냐, i3이냐? 357이 있다 그랬죠? CPU는 357. 아까 여기 보면 CPU에 가보면 인텔은 인텔 357이 있어요. 357 펜티엄도 있고 셀러론도 있고 있는데, 예, 여긴 셀러론 따로 있고 펜티엄 따로 있네요. 그랬죠? 제온 따로 있고, 제온은 아까 서버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AMD는 또 달라요. 여기 AMD 뭐 라이젠 5, 라이젠 7, 뭐 A10 있네. A10 AMD A10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네요. 저렴한데요? 코드코어잖아. 코드코어. 이 코드코어면 i5하고 비슷해요. i5도 코드코어거든요. 스레드 4개. i7은 코드코어에 스레드 8개. 먼저 인텔 거를 보면은, 인텔 거를 쳐다보면은, 인텔은 이제 CPU가 뭐 요렇게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책에 보시면 그 뒤집어진 모습하고 겉모습하고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인쇄된 모습이죠. 인쇄된 면이고 그 다음에 안에 회로는 안 보이네요. 요렇게 써 있어요. 겉에 인텔 i5 7500 3.4GHz 3.4GHz는 전기적 신호가 1초에 34억 번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가 10억이거든요. 그리고 개선된 14나노 14나노 공정으로 제작됐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14나노가 10억분의 1mm예요. 나노공학, 나노정밀, 뭐 나노로봇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10억분의 1mm로 잘게 쪼개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하는 게 나노공학이죠. 뭐. 그러니까 이 CPU 안에 회로들이 10억분의 1mm로 선로를 다 연결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첨단 산업이죠. 뭐. 그러니까 삼성도 못 만들잖아요. CPU를. 근데 저거는 만들어요. 모바일용 CPU 있죠? 핸드폰용. 이거는 삼성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CP용, 우리 PC용이니까. 예. 그래서 뭐 굉장한 많은, 그 다음에 그래픽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건 한다 그래도.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걸 처리하려면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돈을 주고 사서 썼는데 지금은 어때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웬만한 건 다 해줘요. 여기 보세요. 8K 해상도도 재생이 된대요. 8K. 4K는 4000인데 4000 해상도도 지원하고 영상도 다 재생한대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건 좀 그렇지만 영화 보는 거는 다 잘 나와요. 단순히 PC방에서 하는 게임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외에는 다 잘 돌아갑니다. 포토샵도 잘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해보니까는 그래픽 카드를 굳이 사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세대 7 제너레이션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AMD 같으면 이제 A10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가 모델을 써라 그러는데 굳이 그런 건 안 하고도 AMD는 굉장히 많아요. 라이젠도 있고요. AMD 라이젠이라는 거 있죠. 좀 비싸죠? 아까 봤던 거 성능이 좋잖아요. 옥타코어에 스레드 16개 이런 거. 라이젠 5도 있고요. 그러니까 1700, 1600, 1500이 있는데
1500보다는 1600이 좋고 1600보다는 1700이 좋은데 1800도 있네요. 굉장히 비싸네요. 근데 이 1800은 95W고 i7 얘는 65W고 소비 전력이 얘는 세요. 95W면 우리 형광등은 보통 60W잖아요. 가정에 60W 형광등을 계속 켜 있는 거예요. 65W라면 컴퓨터를 한 10시간 켜놓으면 뭐예요? 60W 형광등 10시간 켜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기요금 많이 나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95W가 성능이 좋겠죠. 힘이 좋은 애들이 성능이 좋은데 가격 대비 봤을 때 뭐 이런 거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16메가 써 있어요. 16메가 써 있는 얘가 뭐냐 이거죠. 여기 64비트가 뭐고 3.0기가가 뭐고 아까 3.0기가는 1초에 전기적 신호가 30억 번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용량이 커야 좋아요. 그럼 캐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캐시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있어요. 메모리.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를 뜯어보잖아요. 컴퓨터를 뜯어보면 즉 메인보드를 보시면 되겠지. 메인보드를. 제가 메인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신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있어야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 그냥 저렴한 거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CPU를 꽂는 자리예요. 오른쪽에 길 조각이 시커먼 거 두 개 있죠? 이게 메모리를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CPU하고 메모리가 있어야 CPU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이 메모리에서 작업이 되거든요. 사람도 뇌가 있잖아요. 뇌, 큰 뇌, 작은 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두엽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손해에서 막 명령이 걸어지면 대뇌가 기억을 하고 처리를 하잖아요. 5 더하기 3이 얼마냐고 머릿속에서 8하고 계산이 되는 것처럼 CPU는 명령을 걸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건 메모리예요. 그 메모리하고 CPU가 빨리 움직여야죠. 툭 때렸더니 한참 있다가 아이고 아파 이러면 뭐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작이 느리면 안 되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형광등이냐 왜 깜빡깜빡거리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걸 누가 연결해 주느냐? 캐시 메모리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CPU하고 메모리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CPU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긴 빨라져요. 자, CPU하고 PU와 메모리가 연결이 돼서 모든 작업을 처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엑셀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엑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인터넷 하니까 인터넷을 얘기할게요. 인터넷 제가 사용을 했잖아요. 메모장도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러면 메모장에다 제가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뭐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예요. 그럼 보조기억 장치는 뭐예요? 하드디스크, DVD, 뭐 SSD,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 이런 게 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보조기억 장치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기억 장치가 좋아야 돼요. 이런 책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꽝이지. 이게 보조기억 장치고 주기억 장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기억 장치가 켜 있는 거지만 이제 컴퓨터는 끄면 주기억 장치가 지워지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가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PC에서는. 근데 하여튼 간에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CPU가 명령을 걸고 주기억 장치가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고 다시 CPU한테 보고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누가 해주면 좋겠느냐? 직접 연결하려니까 안 돼요. 누가 빠를까요? CPU가 빨라요? 메모리가 빨라요?
CPU가 엄청 빨라요. 속도 면에서. CPU가 아까 3기가라 그랬나요? 3기가? 아까 여기 메모리가 3기가? 속도가 3기가. 그럼 요즘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요. 우리 강의실 거는 한 600메가 정도, 0.6이라고 보고 CPU는 3. 그러니까 30대 6. 5배 정도 차이 나네. CPU가 5배 빨라,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그러면 CPU가 메모리한테 전달을 하면 5배 빠른 놈이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로 줄여서 보내줘야지. 5가지를 쫙 전달해주면 못 받아 적는단 말이야. 하나씩 전달하니까 너무 느려. 그래서 캐시 메모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야, 캐시 메모리 네가 전달해. 그러면 CPU가 캐시 메모리의 전달 내용을 딱 받아들여서 오케이, 전달할 때 걱정하지 말고 네 일 해, 이거지. 그러면 캐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에 가가지고 천천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CPU는 CPU대로 일을 하고 주기억 장치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자기 일을 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해주는 애가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가 두 장치 간에 완충 역할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CPU하고 메모리하고, CPU가 빠르고 메모리가 느리다 보니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두 장치 간의 완충 역할을 해서 빠르게 처리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CPU도 빨라지고 메모리도 빨라져요. 그래서 메모리가 굉장히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CPU보다 빠르진 않지만. 근데 캐시 메모리가 좋아야만이 빨리빨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셀러론이라든지 뭐 일반 펜티엄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그 셀러론이 공간이 작아요. 공간이 작으니까 막 저 같은 사람이 셀러론 CPU를 가지고 막 이런 작업 저런 작업 명령을 동시에 하려면 어때요? 느리지. 인터넷 하나만 하는 건 이상이 없어요. 아래 한 걸 하는 건 이상이 없는데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연결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복합적으로 못 따라오지. CPU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면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 보면 뭐 이상한 용어들도 많이 나와요. 그것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자,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를 여러분이 고르실 때는 메인보드를 고르시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H110M, HDV, Edge1 이란 말이 나오는데 Edge1 여기 이거 Edge락이라고 써있죠. Edge락 AS락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 우리가 제품을 사실 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메인보드를 딱 클릭해 볼게요. 메인보드는 안에 CPU가 어떤 게 꽂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텔 CPU를 꽂아서 쓸 거냐, AMD CPU를 꽂아서 쓸 거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인텔도 있고, 에즈락도 있고, 에이수스도 있고, 보통 아수스라고 불렸던 에이수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가바이트, 여러 가지 많아요. MSI, 조탁. 예. 여기서 제가 많이 들어본 거는 에이수스, 에즈락,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 MSI, 뭐 조탁, 뭐 인텔도 유명하죠. 그렇죠. 이런 회사 것들이 제일 위에 많이 있네. 그랬죠. 그 제조 회사입니다. 제조 회사예요. 기가바이트 회사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에즈락을 한번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 ATX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일반 ATX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크로 ATX는 뭐냐면은요. 마이크로 ATX는 메인보드가 조그맣다라는 얘기예요. 메인보드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메인보다 큰 거는요, 이 밑에 이만큼 더 내려와요. 이만큼. 이 밑에까지 더 내려와요. 10cm 이상 더 내려오나? 그럼 거기 더 늘어나면 좋은 게 뭐예요? 이 밑에 더 많으면 뭐예요? 키링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즉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꽂을 수가 있고, 뭐 하드나 이런 거를 더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라면 굳이 뭐하러 사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 없는 거 저렴한 거 써도 되거든요.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은 거니까는. 확장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을 보셔야 돼. 뒷모습을. 백 패널 어디냐면은 안 보인다. 여기 있네. 여기 백 패널이 있단 말이에요. 백 패널. 자, 밑에 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거 보라색은 키보드, 녹색은 마우스. 이걸 PS2 단자라 그래요. 근데 요즘 PS2 안 쓰고요. 다 USB 쓰잖아요. USB 단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 2개. USB 2.0 2개, 3.0 2개. 지금 1번은 지금 두 가지를 겸용인가요? 예, 그게 마우스나 키보드 둘 중에 하나만 꽂아 써라. 콤보. 첨부. 예. 그 다음에 아날로그 모니터, 디지털 DVI 단자, HDMI 단자 세 가지 다 돼 있으니까 모니터를 세 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굳이 안 사도 돼요. USB 단자 여기 두 개 더 있네. 4개네, 4개. 3번, 9번. 그러니까 3번도 USB, 9번도 USB. 4번은 인터넷, 5번은 사운드. 이러면 되지 않나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안에, 이 메인보드 안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핀들이 막 나와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케이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케이스. 그럼 케이스에도 USB 단자를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혹시나 모르면 여기다 이제 사서 꽂으면 되고, 길쭉한데다가. 그러면 되지 뭘.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69,000원. 우리 큰애도 이거 사줬어요. 굳이 뭐. 대신에 메모리는 4개짜리. 메모리 연결하는 단자가 아까 2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커먼 거 2개. 요거 말고 4개짜리. 가격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20몇만원 30몇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걸 쓰면 좋아요. 뭘 많이 연결할 수는 있는데 많이 연결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걸 살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얘는 메모리 4개 연결하고 그래픽 카드가 하나 둘 3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건데 난 그래픽 카드 안 살 거야. 그냥 자체에 있는 거 쓸 거야. 그럼 비싸잖아요. 괜히.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런 걸 보셔야 되겠죠. 얘는 이제 라이젠을 사용 연결을 쓸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 이거는 인텔 게 아니라 AMD 거예요. AMD CPU를 꽂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단자를 보면 밑에 단자가 어디가 있느냐, 영어로 잔뜩 써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요 뒤에 단자가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요? 여기 요렇게. 얘도 USB 단자가 콤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USB 3.0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3.1이 2개가 있고 HDMI 단자 2개가 있고 사운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비싸잖아요. 아까 금액이 2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인보드를 사는 사람은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걸 쓸 거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M2 단자가 하나, HDMI 디스플레이 포트 각각 하나, PS2 콤보 하나, USB 3.1, 3.1, C 단자, A 단자, 일반 3.0 6개, 3.1 2개. 예, 뭐 복잡하게 되네. UEFI 기능 돼 있고, 뭐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지금 4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2개를 꽂았죠? 그래픽 카드 2개를 꽂았잖아요.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픽 카드 2개를 꽂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픽 카드를 4개 꽂은 거예요. 그래픽 카드 역할이 뭐라고요? 영상 신호죠, 영상 신호. 영상 신호. 즉 안에서 우리가 엑셀을 작업한다 그러면 뭐 엑셀을 숫자를 계산하고 뭐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일반 CPU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 신호는 누가 처리한다? CPU가 해줘요. CPU가 해야 되는데 CPU가 다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신호만큼은 그래픽 카드한테 맡겨 놓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꽂아 놓으면 영상 신호는 다 그래픽 카드가 처리해요. 그럼 CPU는 모든 기능을 다 계산하는 데 처리하고 일반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온전히 영상 신호에만, 영상 처리하는 데만 이제 제어를 넘겨주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가면 갈수록 영상 신호가 많아져요. 게임, 뭐 그래픽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가 한 개만 있지 않고 2개를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2개를 연결했어요.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뭐가 SLI 기술로 연결된 그래픽 카드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는 크로스파이어라고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픽 카드에 보면은요, 되게 비싸다. 비싼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도 안 드는 거니까 보는 거지 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은요, 이게 아랫부분이에요. 메인보드에 붙는 부분이에요. 이게 메인보드에 꽂히는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얘가 뒤밖에 있는 것 같아. 얘가 보통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아래면에 메인보드에 꽂히는 자리예요. 이 부분이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자리고, 얘가 이제 윗부분이고, 모니터가 5개가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게임을 하면 더 훨씬 더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안 보인다? 여기 안 보인다. 얘는 안 보이네. 다른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안 보이기도 하나? 뭐 가려진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몰라도 왜 다 안 보이지?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 보이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얘도 안 보이네요. 여기 있어요. 천장에 있어야 돼요. 위에 꼭대기에. 얘는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왼쪽이 바닥이고 오른쪽이 위인데 위에 뭐가 하나 달려 있어야 돼요. 이런 핀들이. 야, 굉장히 당황스럽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얼러리야? 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또. 아이 참네. 잠깐만요. 여기다 한번 찾아보자. SLI. 브릿지만 보이네. 예, 여기 브릿지가 있네요.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4개가 붙어 있죠. 근데 그 그래픽카드 위에 머리에 연결하는 단자들이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픽카드 위에다가 얘를 연결해 주면은 그래픽카드가 연결이 되는 건데, 이때 몇 개를 연결하느냐, 이렇게 2개를 연결하느냐, 아니면 얘는 3개를 이렇게 연결하느냐, 4개를 연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픽카드가 2개를 꽂아놨어요. 2개를 꽂아놨는데
모니터는 하나만 연결하거든요. 아까 모니터가 그래픽카드가 4개를 지원하면 모니터 4개를 꽂을 수 있고 그래픽카드 2개 꽂으면 모니터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8개를 따로 쓰지 않고 그래픽카드 2개를 연결해요. 그럼 2개가 하나가 돼요. 그 모니터 하나만 꽂으면 그래픽카드 2개가 모니터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강력해지겠죠. 더 강력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신호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하나가 모니터를 위에서 아래까지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픽카드를 2개를 연결해주면 아까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2개를 연결해주면 방법에 따라 약간 달라지만 모니터를 위 영상, 아래 영상을 나누든지 좌우 영상을 나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래픽카드가 왼쪽에 있는 애가 왼쪽 영상을 맞고 두 번째 그래픽카드가 오른쪽 영상을 맞는 거예요. 그럼 그래픽카드는 2개인데 모니터는 하나고 그래서 모니터에 나오는 신호를 좌우나 상하로 나눠가지고 각각 분배시켜서 동시에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빨리 움직이라는 거죠. 빨리.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메인보드가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그래픽카드 4개를 꽂았잖아요. 이런 메인보드는 비싸요. 이런 메인보드는 비싸다고. 여기 아까 메인보드 그림에 가서요. 메인보드에 가서 여기 이제 고를 때 이제 여기 옵션들이 있잖아요. 옵션들이 멀티 VGA 지원하는 거를 골라라. 멀티 VGA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걸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그럼 메인보드들이 그래픽카드를 몇 개를 꽂을 수 있느냐가 이제 뜬단 말이에요. 얘는 몇 개를 꽂을 수 있냐 한번 볼까요? 얘는 하나, 둘, 세 개까지 그래픽카드가 지원이 돼요. 하나, 둘, 세 개. 그림으로 보이면 여기 8번, 7, 8번, 8번 여기도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얘는 그래픽카드 3개 꽂는 거예요. 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또 이제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HDMI 단자, 디스플레이 포트, DVI 단자, USB 3.0 하나, 둘, 셋, 넷. 이건 3.1, A 타입, C 타입, 사운드, 인터넷. 비싸잖아요. 비싸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는 거죠. 그럼 그래픽카드 3개를 사던 2개를 사던 꽂을 거 아닙니까? 저런 메인보드를 샀다는 의미는 그래픽카드를 안 쓰려고 산 건 아니거든. 사용하려고 산 거지.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꽂아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거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림이 보여요. 41페이지 보시면 하드디스크 그림을 그려놨어요. 하드디스크는 전축판 같이 동그란 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1분에 7200바퀴. 진공 상태에서 돌아요. 예. 42페이지 보시면은 하드디스크가 2개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신형이고요. 아래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구형입니다. 거기 그러니까는 4번, 3번을 보세요. 4번, 3번. 4번이 뭐예요? 전원. 3번은 데이터. 틀렸는데 저 윗그림의 3번하고 4번이 바뀌었어요. 아랫그림의 4번은 맞아요. 굵은 거 4개가 전원입니다. 그리고 3번이 데이터 송출하는 80핀이고요. 위에 그림에서는 데이터가 4번이고 3번이 전원이에요. 윗그림에서는 4번, 3번이 바뀌었다고. 네? 42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선들을 하드 디스크는요. 이런 지금 아래 그림 같은 구형은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하드가 뜯어봤더니 아래 그림처럼 생겼다 그러면 컴퓨터 빨리 버리고 새로 사세요. 박물관에 가야 될 제품이 꽂혀 있는 거야. 이 밑에 있는 하드는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쓰는 거 말고 그전께 한 12년 정도 썼는데 그때도 이 밑에 거에 아니라 위에 거를 썼단 말이에요. 위에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옛날 거를 썼다면 한 14년 전서부터 썼던 모델인데 그때도 신형을 썼는데 아래에 있는 아래 그림처럼 구형을 쓰는 제품을 여러분이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가마솥에 불 떼서 밥하는 사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예, 저기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그림도 안 나와 여기에. 여기 윗그림만 보이지 윗그림만 보이지 여기에 여기요 밑에 여기인데 안 보인단 말이야. 이제는 그거를 찾으려면 천사 여기서 사타 파타 한번 검색해보자. 뭐. 사타 파타. 응? EIDE 이렇게 찾아봐야 되나? 네, 여기 있네 여기. EID. 그 밑에 그림 보면 3번짜리 있잖아요. 3번짜리. 그 3번짜리가 이렇게 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때 요 케이블을 꽂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이거 아주 옛날 고리짝. 예. 이때가 생각나네요. 옛날엔 메인보드도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꽂아야 되거든. 근데 요즘 메인보드 이거 꽂을 데가 없어요. 꽂을 데 없으니까 이 하드 있으면 어떻게 돼? 꽂을 데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지. 예, 그 노란 거는 좋은 거고 허연 거예요. 회색은 좀 옛날 거고 그나마 이 노란 게 더 빠른 거예요. 요건 40핀, 요건 80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사람들은 그게 아쉬워서라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젠더를 사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쓰면 컴퓨터가 더 느려져요. 얘가 초당 1333이에요. 속도가 초당 1333. 요즘 나오는 하드는 6000. 누가 1333을 쓰겠냐고. 1500, 3000, 6000. USB 요즘은 새로 나오는 게 5000 속도가. 예. 그 옆에 SSD가 있죠. SSD. SSD 그 43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도 이렇게 왼쪽에 핀들이 노출돼 있죠. 여기 핀들 노출돼 있잖아요. 요 노출되는 것 중에 위에 짧은 거 있고 밑에 긴 거 있죠. 보이세요? 그게 뭐냐면 짧은 게 데이터고 긴 게 전원이에요. 사타 단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이 그림. 요 그림 중에 좁은 게 데이터고 넓은 게 전원이에요. 좁은 게 데이터고 넓은 게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드에서 위에 3번 4번이 바뀌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SSD도 똑같아요. 좁은 거는 데이터고 넓은 거는 전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집 하드가 하나 있어. 보니까 옛날 하드야. 구형 하드야. 250기가짜리. 버리긴 아깝잖아요. 애따 그냥 버려놓으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럼 걔를 사용하려는데 문제는 우리 집에 메인보드에 꽂을 데가 없어. 그럼 아까 보셨던 그런 젠더를 사셔야 돼. 요런 젠더 같은 걸 사셔가지고 여기 USB로 연결해서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이런 장치를 사셔가지고 꽂아서 데이터를 옮겨내야 돼요. 그리고 외장 하드처럼 쓰는 거지. 외장 하드처럼.
근데 얘를 계속 사용하면 느려져요. 그러니까 느린 하드하고 빠른 하드를 같이 꽂아놓고 쓰면은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빠른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느린 쪽으로 간단 말이야. 평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빠른 거랑 느린 거를 같이 쓰시면 안 좋아요. 데이터만 빼고 데이터는 다 살아있는데 데이터만 빼고 예, 백업을 해갖고 네. 예, 쓰시고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 컴퓨터 내부에다가 하드를 조립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느린 거는 밖으로 빼놔야 돼. 밖으로 외장으로 필요하면 꽂고 필요 없으면 전원을 끄고 하게끔. 그 본체 SSD가 빠르니까 SSD로 운영체제 잡고 예, 그다음에 저장으로 하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땐 두 개를 같이 꽂아서 써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거는 상관없어요. SSD가 원래 빠른 거니까. 근데 하드를 쓸 때 하드가 3.0 하드가 있고 2.0 하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3.0하고 느린 2.0하고 같이 꽂아놓으면 둘 다 2.0으로 느려져요. 그러니까 하드가 3.0이면 3.0을 쓰고 SATA도 요즘은 3.0으로 나오니까 3.0 SATA하고 3.0 하드를 같이 쓰면 돼요. 대신에 SATA가 하드보다는 빠른 거야 정해진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SATA가 느려지지는 SSD가 느려지지는 않으니까는. 그러면 하드를 여러 개 달아놨을 경우에 그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드를 시무스 가서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드 케이블만 빼면 시모스 자동으로 잡아요. 케이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SATA 포트 있잖아요. 포트 이거 아까 그 전원 케이블 있었잖아요. 요 전원 케이블만 빼주면 돼요. 전원 케이블 아, 요 파워 케이블만 빼주면은 시무스에서 예, 시모스가 자동으로 잡아요. 잡으면 거기서 아까 그 메모리가 됐을 때 속도가 괜찮아지죠. 그러니까는 그, 예, 요거 이제 SATA 요거 이제 요거 데이터 케이블이죠. 데이터 케이블. 전원 케이블 빼줘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대화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 여러 개 꽂혀 있을 때 하나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막 10개까지 꽂았었거든요. 그럴 때 느린 거랑 빠른 거랑 같이 쓰면 불편한 거를 모르고 다 꽂았었단 말이에요. 느린 것도 빠른 것도. 그런데 어쩔 때는 안 쓰는 하드도 있잖아요. 안 쓰는 하드는 빼놓고 쓰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하드가 50W 먹어요. 그러면 10개를 꽂으면 500W입니다. 전원선을 빼면 알겠는데 그 네. 하드디스크를 오픈해서 그 하드디스크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하드디스크에 왜그 RPM가 예, 예. 있고 빠른 크기를 알잖아요. 예, 예. 그거를 그 디스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알 수 있냐? 아, 시모스에서는 몰라요. 네. 시모스에서는 시모스 들어가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얘가 이제 하드가 몇 기가다, 뭐 섹터가 몇 개다, 헤드가 몇 개다 이런 것만 나오지 트랙이 몇 개고 이 섹터만 나온 건 나오고 RPM이라도 이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그 UEFI 그 새로운 시모스 방식으로 들어가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시모스는 구형 시모스라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다 오픈해서 하드 다 꺼내서 보는 예, 거기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고 예. 확인해 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하드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얘가 RPM이 얼마짜리다는 떠요.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육안으로 보기에는.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여러분이 조립을 하실 때 어떤 거로 조립을 해야 될지 뭐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은 드렸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래서 교재 51쪽서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기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예.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가셔도 돼. 수업 시작할 때 적어 놓으시면 제가 보고 거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예.